평양의 분위기가 달라졌나요? 평양 지금부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 네. 평양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고요. 여명거리라고 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 그런 곳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게 보이고요. 또 도시 색깔 자체가 옛날처럼 회색 일변도가 아니라 연분홍, 연노랑, 뭐 하늘색, 뭐 연두색 이런 색깔로 도색을 한 그런 건물들, 새로운 빛깔들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어요. 시민들, 평양 시민들 얼굴이 건강 상태도 어린아이들이 더 좋아 보였고요. 옷차림새도 달라졌고 또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옛날보다는 좀 달라지고 활기찬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남쪽에서 사람들이 가면 막 차단을 하고 못 만나게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대동강 수산시장에 가셨을 때도 그렇고 거리에서 평양 시민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런 어떤 거리감을 조장하는 그런 정책들이 여전히 유효하던가요? 아니면은 지금 많이 달라졌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또 지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온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져 있고요. 또 이 환영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5일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를 할 때 연설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갈망 같은 것들이 막 얼굴 표정이라든가 또 태도, 몸짓에서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직접 평양 시민하고도 뭐 사담 같은 것도 나눠보고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가요? 뭐 수산물 시장에서도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행사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회담 당사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굉장히 이제 옛날과 다르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 진전을 위한 진정한 만남이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있었고 회담 그 합의문으로 성과가 나타났는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상을 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는 상상인데 어떤 그림이 가능한가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최고 지도자가 자기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완전한 비핵화의 그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직접 연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평양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게 궁금했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박수로 화답을 하면서 진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는데 서로 공감하고 있고 그것을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호응하는 모습 같은 걸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이게 그냥 의례적이거나 또 형식적인 그런 호응은 아니다라는 생각 같은 걸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평양 시민들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두 정상이 합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장관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분야 중에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네, 우선 체육 분야에서 2032년에 남북이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데 합의를 했고요. 네. IOC도 이걸 바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올림픽을 7년 전에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2027년 2027년 전에 2025년 네. 2025년까지 결정을 할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4년 앞서서 2021년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제일 큰 과제이고요.
가깝게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일찍부터 훈련하고 공동으로 훈련하고 또 연습해서 단일팀을 많이 출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통일농구 경기를 10월 달에 다시 북한 농구 선수들이 내려와서 하게 되고요. 또 가을이 왔다 공연도 또 10월 달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장소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일들을 개성해서 실무 논의들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례적으로 체육회담을 해서 국제 경기에 같이 참여하고 또 남쪽에서 열리는 광주 국제 수영 선수권 대회 같은데 북한 선수들이 참여를 한다면 또 북쪽에서 열리는 탁구 선수권 대회라든가 청소년 역도 선수권 대회 같은데 저희가 참여하는 것도 논의를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런 일들이 우선 체육교류에서 당장 해야 할 일들이고요. 또 문화교류 또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 결의말 큰사전 공동 편찬 사업 진행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고려 건국 1100년이 되는 해라서 대고려전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북한이 갖고 있는 문화재, 특히 이제 직지를 찍었던 금속 활자, 이 금속 활자가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되고 발굴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보내서 대고려전에서 전시할 수 있게, 우리가 직접 금속 활자 발굴된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서 발굴된 금속 활자를 볼 수 있게 전시에 협조해달라는 요청 같은 것들을 해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이제 해야 되는 문제, 금강산 관광이 만약에 이제 재개되면 그 일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해야 될 일이라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큰 틀에서 진행하시는 일도 네. 있겠지만 장관님 개인적으로 나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사업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사업은 지금 저희 분야에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업은 2032년 남북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입니다.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그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냄으로써 남북이 평화 체제를 만들고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어 냈듯이 2032년 앞으로 뭐 14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을 준비해 나가는데 워낙 10여 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실현해 내면 남북이 되돌릴 수 없는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일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큰 틀에서 이제 국가 차원의 일을 하시는데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네. 지역에 이런 기회가 왔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좀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두고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제언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태도나 전략 네. 자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해내고 그러면 이제 경제 제재, 대북 제재가 완화돼서 만약에 경제 발전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온다면 북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일들을 할 때 지속 가능성을 토대로 둔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에 노동 집약적이고 그다음에 뭐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산업을 일으키던 방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 즉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친환경적인 산업을 일으키는 이런 식의 경제 발전의 로드맵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충북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은 바이오 산업, 태양광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같은 것들을 일찍이 다른 시도보다 먼저 일으킨 그런 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전혀 새로운 그 산업진흥,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자라고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의 평양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야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산이 굉장히 헐벗었고요, 황폐한데요. 옥천에 묘목 전국적으로 알려진
묘목을 그 양묘하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키운 나무들을 북한에 계속 심고 또 유실수들을 사과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에 제공하던 제천시 같은 데서 다시 유실수 보내기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살림을 푸르게 가꾸고 또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길은 우리 충북이 준비하면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재밌었던 일, 평양에 계실 때 재밌었던 일 한 가지만 얘기해 뭐 주세요. 정상회담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있기보다 긴장을 하면서 계속 2박 3일을 다녔는데요. 마지막 날 그 백두산 정상과 천지에 내려가서 거기서 좀 이제 긴장도 좀 풀리고 민족의 영산에 왔고 천지에 직접 내려와서 그 물에 손을 담는 거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여기 몇 번 와봤냐, 혹시 처음 오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10번도 넘게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사진 좀 찍자고 하고, 그리고 사진 찍으면서 저희가 우리 이 사랑해요라는 핑거 하트, 사랑해요라는 요렇게 하고 사진을 찍자라고 했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그래서 따라서 해라라고 했더니 저는 손 모양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 서서 같이 합시다라고 하고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해보는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색해하니까 이설주 여사가 손을 이렇게 받치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그러면서 우리가 막 웃고 또 진도아리랑도 같이 부르고 했던 그런 기억이 그나마 조금 여유를 찾은 기억이었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중요한 군사적 합의를 포함한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들이 긴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첫째 날, 둘째 날은 그 편하게 뭐 관광을 하거나 뭐 어디 둘러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져서 간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좀 아니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를 하지만 또 북쪽은 북쪽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폭발을 하면 그 다음에 진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해도 계속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면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신뢰 문제에 대한 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서 지속적으로 핵 물질, 핵 시설, 핵 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것인가, 이게 주로 과제였었고요. 북은 하겠다는 거였고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가 어디까지 올 수 있는지, 믿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것이 주요 요청사항이었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는 사실 국민들이 그게 뭐야라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미국을 향해서 쏠 수 있는 발사대입니다. 이걸 폐기하겠다는 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매우 익사이팅한 거죠. 매우 흥분되는 소식인 거죠. 근데 그걸 국민들은 미사일 발사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 핵심입니다. 요거를 할 테니까 상응한 조치를 해주라. 그러면 영변 핵시설을 말하자면 아주 영구히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70% 이상의 핵시설 같은 것들이 다 파괴됨으로 해서 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핵시설을 폐기하면 현재의 핵과 미래의 핵을 다 폐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일 큰 걸 양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엄밀히 따지면 장관님의 그 고유 업무는 아니신데 가장 높은 성과로 언급을 하신 걸로 봐서는 정말 대단한 결단을 내렸던 정상회담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양쪽이 서로 무기를 내려놓자는 거죠.
우리 쪽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왜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냐라고 하는데 그런 협상은 없습니다. 똑같이 무기를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서해안 평화 구역을 정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같이 중국 어선이 불법 어류를 하는 것을 공동으로 감시하자는 거죠. 그 입구를 차단해서. 그래서 서해안의 이 남북 80km 지역을 평화롭게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만들자. 평화가 경제가 되게 하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포문을 닫고 덮개로 덮자고 그랬어요. 연평도 백령도에 있는 우리 포가 한 200개 좀 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황해도 쪽에 북쪽에 배치된 포문은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이걸 동시에 포문을 닫는 거예요. 포문을 덮개로 덮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양쪽이 같이 하지 말자는 건데 북쪽이 닫는 포문이 한 4배, 5배, 4배 정도 더 많죠. 우리가 200~300개라면 저기 1200개니까 이런 결정들을 하면서 북은 북대로 양보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비무장지대도 양쪽 5km씩 10km를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거고요. 평화지역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평화지역으로 관리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평화의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마음껏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해주는 역할을 남북 군함들이 하자는 거죠. 중요한 합의들을 많이 하고 온 겁니다. 그 질문 안 드렸는데 이 말씀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말하자면 적대적인 군사적 대치에서 벗어나서 평화로 가자라고 하는 것, 전쟁을 끝내자고 하는 것, 이건 남북 모두가 사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 단계 또 높은 데까지 가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한 단계 높은 데까지 가야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올 수 있을 겁니다. 미국 같이 가셔요? 미국은 이제 외무장관이 이제 수행을 하시니까 미국은 같이 안 가고요. 같이 가시면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드시고.